당뇨병.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심코 넘겨버리는 병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당이 좀 있대라고 말하며 그저 밥을 조금 덜 먹거나 떡이나 과일을 참아보는 정도로 끝냅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병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당뇨는 몸속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혈액 안에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혈관벽을 망가뜨리고 결국엔 눈, 신장, 신경, 심장, 발끝까지 온몸의 장기를 조용히 조금씩 파괴하는 병입니다.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정상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관리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그 혈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하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있어도 작동을 못하면 당분은 혈액 안에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손상되면서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유전적으로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체질일 수도 있고 비만, 운동 부족, 고열량 식사,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생활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이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 배달 식단, 달고 짠 음식 중심의 생활 습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야식, 불규칙한 수면, 음료 섭취 습관까지 겹치면 혈당은 쉽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중심의 좌식 생활로 인해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혈당을 연소시킬 기회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형 당뇨병.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생기며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평생 맞아야 하는 병입니다. 두 번째는 이형 당뇨병.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해당되며 인슐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몸이 저항을 일으켜 효과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중장년과 고령자에게 많은 이형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당뇨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높다고 당장 아픈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오랫동안 쌓이면서 몸속 가장 작은 혈관부터 망가뜨립니다. 눈으로 가면 망막병증이 생겨 시력이 떨어지고 신장으로 가면 신부전이 되어 투석을 하게 되며 발끝 혈관이 막히면 괴사가 오고 심장과 뇌로 가면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신경합병증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손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며 심하면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극심한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합병증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전신장기 파괴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뇨병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기가 더 어렵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마름, 소변을 자주 보며 양도 많아짐, 상처가 잘 낫지 않음, 갑자기 체중이 빠짐, 시야가 흐릿해짐. 이런 증상은 우리 몸이 비정상적인 혈당 상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은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세 가지 수치로 평가합니다. 병원에 가면 아침에 공복에 피를 뽑고 식사 2시간 후 다시 측정하거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봅니다. 공복혈당은 아침 식전의 혈당 상태, 식후혈당은 음식 섭취 후 몸의 대사 능력, 당화혈색소는 지난 수개월간 혈당 조절이 잘 되었는지를 나타내줍니다. 중요한 건 나는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는 착각을 버리는 겁니다. 당뇨병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유일한 예방 방법입니다. 당뇨 치료는 약물, 식사, 운동 습관이라는 네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그중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혈당 조절은 쉽게 흔들립니다. 약은 보통 혈당을 낮추는 알약부터 시작해서 필요할 경우 인슐린 주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사가 말한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조절은 가장 중요합니다.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특히 음료, 과자, 흰쌀밥, 떡, 면 같은 탄수화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3끼를 과하지 않게 균형 있게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잡곡밥 1공기, 생선구이 1토막, 나물 2가지, 된장국 1그릇, 김치 조금. 과일은 하루 1~2번 1줌 정도로 제한 바나나 반개, 사과 반개 정도. 우유나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 소량. 운동은 빠질 수 없습니다. 하루 2030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안정되고 몸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체중 조절도 중요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다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5kg 정도만 감량해도 수치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흡연과 음주 제한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속 팁. 밥그릇은 작게, 국물은 적게. 과일은 한 끼에 1줌 이하로. 당류 음료는 끊고 물과 보리차 중심. TV 보기 전 산책 습관 들이기. 식사 후 눕지 않고 10분이라도 움직이기. 혈당 수첩 혹은 스마트폰 앱으로 매일 기록하기. 또한 집에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측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따뜻하게 하기. 측정 전 손을 비비거나 가볍게 주무르기. 첫 방울은 닦아내고 2번째 피를 사용하는 게 더 정확함. 아침 공복, 식후 2시간 후 측정을 꾸준히 하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록은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당뇨병은 가족이 함께 관리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식사, 운동, 생활 습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가족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혼자만 따로 식사하면 외롭고 지치기 쉽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건강한 간식을 고르며 함께 응원하는 가족의 태도가 장기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뇨병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혈당 수치는 괜찮아도 이미 몸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피로감, 무기력감, 잦은 갈증이 느껴질 때 주저 말고 검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함께 있는 경우 당뇨병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3가지가 함께 있을 때 심혈관질환 위험은 몇 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혈당뿐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관리해야 진짜 당뇨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도 많이들 하십니다. 혈당 내려갔는데 약 그만 먹어도 되죠? 혈당이 정상으로 내려간 건 약 식사 운동 덕분입니다. 약을 끊으면 혈당은 다시 오르고 합병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조절되는 동안에도 병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단 거를 좋아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몸 안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그리고 그 결과가 전신으로 퍼지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질환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고 관리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 병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랑은 아직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만큼은 자기 혈당과 가족의 건강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지킴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